저번 시간에 배웠던 전도에 이어서 열의 이동 방법 두 가지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전도는 어떻게 발생하는 거라 그랬어? 물체가 접촉했을 때 열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 배울 것들은 뭐냐면 접촉하지 않았을 때 열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의 이동 방법 대류입니다. 대류. 자, 대류라고 하는 것은 액체나 기체에서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전도는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게 아니고 입자가 진동을 하면서 충돌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었어. 자, 대류는 그럼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면, 자, 여기 비커가 있어요. 비커에 물이 차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물이 차 있어. 근데 이 부분을 가열을 할 거야. 가열. 자, 이 부분을 열심히 가열을 하게 되면 얘들아, 열을 받은 액체는 어떻게 되니? 자, 가열한 부분의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요. 그럼 부피가 어떻게 돼? 그곳의 부피가 커지게 돼요. 자, 부피가 커진다는 소리는 얘들아, 밀도가 어떻게 되니? 밀도. 자, 밀도라는 건 뭐였어? 밀도는 뭐분의 뭐? 밀도는 그렇죠, 부피분의 질량이야. 너희 과학 B시간에 배운 거 다 알고 있어. 자,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자,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근데 가열하니까 부피가 어떻게 된대? 가열하니까 부피가 커진대.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밀도는 감소한다. 밀도가 감소하니까 얘들 어떻게 돼? 위로 숭 하고 떠오르게 되겠죠. 자, 보면, 자, 여기 밀도가 감소해요. 가열한 부분의 밀도가 감소하게 되니까 여기 있는 물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뜨거워진 물질은 어떻게 된다고? 항상 상승하는구나. 자, 물질 자체가 상승했어. 얘들아, 물질 자체가 상승했어. 자, 위로 상승한 다음에 이 물질이 어떻게 돼? 좌우로 이런 식으로 퍼지게 돼요. 왜? 위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좌우로 퍼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원래 여기 있던 물은 어떻게 돼? 원래 위에 있던 물들은 갈 곳이 없으니까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왜? 밀도가 더 가벼운 놈이 올라왔으니까 밀도가 큰 놈은 내려가겠죠. 밀도가 큰 놈이 누군데? 그렇죠, 가열하지 않은 부분은 지금 차가운 물질이기 때문에 밀도가 요 놈보다 더 큰 상태예요. 그래서 차가운 물질은 아래로 하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 보자. 뭐가 생기게 돼? 뜨거운 물질은 상승하고 차가운 물질은 떨어지면서 뭐가 생겨? 하나의 커다란 순환이 생기네. 순환. 자, 순환이 생기죠. 자, 이렇게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운반해주는, 열이 아래에 있다가 위로 운반됐죠. 자,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이런 현상을 대류라고 할 거다. 대류.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직접 이동하게 돼요. 직접.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얘네가 직접 움직여서 열을 전달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직접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대류를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입자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순환하면서 열이 이동하여 뜨거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전체적으로 뜨거워지게 되는 것을 대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대류 예시 뭐가 있을까? 자, 우리 주변 대류 예시. 자, 우리 라면 끓일 때 보면, 라면 끓일 때, 자, 라면 끓일 때, 물이 끓일 때 어떻게 돼? 아래만 가열해도 물이 골고루 뜨거워지게 되겠죠. 아래만 뜨거운 게 아니고 위까지 더 뜨거워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또 두 번째. 자, 에어컨을 보면 얘들아, 에어컨 항상 어디에 설치되어 있니? 에어컨 항상 우리 위쪽에 설치되어 있거나 에어컨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쵸? 위에서 바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위에서. 아래에서 바람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고 위에서 바람이 나오게 돼요. 왜 위에서 나오는 거야? 에어컨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나오니까 차가운 바람은 어떻다고? 차가운 물질은 하강하게 돼요. 그럼 얘네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밑에 뜨거운 물질들은 올라와서 빙글빙글 대류가 발생하면서 방 전체를 시원하게 만들겠지. 그치? 그럼 난로는 어느 쪽에 설치해야 돼? 난로는? 그치, 난로는 아래쪽에 설치해야 따뜻해진 방바닥에서 뜨거운 물질이 상승하게 되고 위에 차가운 물질들은 하강하게 되면서 또 대류가 발생하여서 전체적으로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겠죠. 자, 대류 관련된 실험이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보고 가도록 합시다. 한 가지만. 자, 우리가 보고 올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요, 시온 용액이란 걸 활용해요. 시온 용액. 자, 시온 용액이란 걸 뭐냐면 열을 받으면 빨간색으로 바뀌는, 원래는 파란색 용액인데 열을 받으면 빨간색으로 바뀌는 용액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험관에 넣고 열을 시험관에 위쪽에 가했을 때 그리고 아래쪽에 가했을 때 어떻게 물의 색이 변하는지를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 실험 잘 봤나요? 자, 실험에서 어땠어 얘들아? 시험관의 중간을 가열하게 되면 뜨거운 물질이 위로 상승하기 때문에 시험관 아래까지 열이 전달되지 못하는데, 시험관 아래쪽을 가열하면 뜨거워진 물질들이 상승하면서 위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붉은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대류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 마지막 복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자, 우리 태양을 한번 생각해보자. 태양. 얘들아, 태양은 어떻게 지구를 따뜻하게 데필까요? 자, 태양과 우리가 맞닿아 있니? 전도가 발생해? 아니죠. 태양과 우리 맞닿아 있지 않아요. 전도가 발생할 수 없어요. 그럼 태양에 있는 열이 지구까지 날아오게 되는 거니? 태양에 있는 열이 입자를 타고 지구까지 날아와? 그것도 불가능하죠. 왜? 태양과 지구 사이는 진공이죠. 진공.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기 때문에 대류는 입자가 직접 이동해야 하는데 입자가 직접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류로도 열을 전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열을 전달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새로운 방식이 필요할 거예요. 자, 그 새로운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복사라고 하게 됩니다. 복사. 복사에서 복자는 바퀴살 복자라는 것이에요. 바퀴살. 바퀴. 자전거 바퀴에 보면 살이 있죠. 왜 바퀴살 복자를 쓰냐면 복사는 열이 아무런 어떤 거에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이에요. 자, 만약에 어떤 열을 가진 물질이 있어. 이거 열을 가진 물질이 있어. 열을 가진 물질로부터 바퀴살 모양처럼 열이 직접 에너지 형태로 이동하는 것이 복사이기 때문에 바퀴살 복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물질이 있죠. 자, 여러 가지 물질이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뭘로 표현했어? 일종의 파장으로 표현했어요. 지금 파장이 열을 가진 물질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파장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얘들아 뭐냐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고요. 우리 선생님 앞에서 말했는데 에너지는 뭐랑 똑같다 그랬어? 에너지는 우리 열과 똑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건 또 뭐랑 똑같냐면 얘들아 빛과 똑같습니다. 어떤 열을 가진 물질에서 파장이 나오고 그 파장은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는 열과 같고 그 열은 또 빛과 같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냥 간단하게 어떤 여러 가지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로부터 뭐가 나온다? 에너지가 나온다. 그런데 선생님이 항상 말했던 건 뭐였어? 에너지는 열이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물질 옆에 있으면 우리는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사입니다. 자, 열은 에너지므로 에너지가 직접 파장의 형태, 빛 파장의 형태로 전달되게 되는 것. 말이 너무 어려우면 그냥 어떤 열을 가진 놈 옆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 나도 열을 어떻게 한다? 받게 된다 라는 거예요. 열을 가진 놈 옆에 있으면. 왜? 이 열을 가진 놈으로부터 에너지가 이렇게 발사가 되니까. 알겠나요? 가장 간단한 예시는 아까 선생님 들었던 태양이에요. 태양. 자, 태양빛이 어떻게 지구로 날아와? 태양빛이 파장, 에너지 형태로 지구로 직접 날아와서 지구를 따뜻하게 데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우리는 복사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복사열. 자, 복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복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열이 입자의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자가 없는 진공에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시. 자, 태양열이 지구로 전달된다. 아까 계속 말했죠. 태양열이 지구로 전달되는 것은 복사의 예시입니다. 자, 두 번째, 토스터나 오븐으로 요리를 한다. 지금 여러분 프린터에는 토스터나 오븐으로 안 돼 있고 아마 에어프라이기로 돼 있을 거예요. 에어프라이기. 선생님 이거 옛날 버전이라 다른 걸 뽑았네요. 자, 에어프라이기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진 보이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여기에는 열판을 따뜻하게 데펴서 열을 가진 물체로부터 복사가 나와서 이 복사열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아침마다 열을 재게 되죠. 얘들아, 체온은 어떤 원리로 재는 걸까 우리? 자, 체온. 사람은 얘들아 열을 가진 물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사람 몸에서도 뭐가 나와? 복사가 나오고 있어요. 에너지가 나오고 있단 거야. 그러면 이 적외선 체온계로 내가 가진 에너지를 측정하게 되면 내 체온을 알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멀리 떨어진 물체의 온도도 쉽게 잴 수 있는 겁니다.
자, 4번 난로 가까이서 따뜻해진다. 너무 간단하죠? 너무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예죠. 자, 따뜻한 난로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 이 열을 가진 물질에서 에너지가 날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변에 있으면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열의 이동 방법 3가지를 한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을 얘들아 옮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줄 뒤로 공을 직접 전달하는 것은 전도가 될 거예요. 전도. 자, 그런데 앞사람이 맨 뒷사람한테 공을 옮길 때 직접 들고 그것을 옮기면 입자가 직접 이동한 게 되므로 대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냥 공을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공 자체를 맨 뒷사람으로 던지면 자, 에너지가 직접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종의 복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사진 하나에 열의 이동 방법 3가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사진 확실히 기억하면서 선생님이 이 열의 이동 방법 관련된 과제를 하나 내도록 할게요. 자, 이 과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해결해 주시면 돼요. 좀 여유가 있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안녕.